어머님, 지금 오시는 거예요? 응, 막 도착했어. 엘리베이터 탈 거야. 어머님, 죄송한데요. 아기가 지금 막 잠들었거든요. 깨우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민수 오빠가 퇴근하는 게 10분 후쯤인데, 그때까지 경비실에서 잠깐만 기다려주실 수 있으세요? 순자 씨는 순간 당황했다. 경비실에서 기다리라고. 아들 집 현관문 앞에서도 아니고. 아니, 나 조용히 들어가면 되잖아. 애 안 깨우게 살살 들어갈게. 아니에요. 현관문 소리가 크거든요. 그리고 어머님 오시면 아기가 낌새를 채요. 그럼 또 깨고, 제발 10분만 기다려주세요. 지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날처럼 기분이 나빴던 적이 없었다. 지혜의 단호함과 간절함이 뒤섞인 목소리는 순자 씨에게 차가운 벽처럼 느껴졌다. 사랑하는 손주를 보러 온 길이었다. 나를 이토록 냉정하게 거부하다니. 그녀는 결국 엘리베이터 앞에서 망설이다가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경비실로 향했다. 손주를 향한 사랑과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이 뒤섞인 10분의 기다림이 시작된 것이다. 박순자 씨는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 서 있었다. 아들 가족을 위한 반찬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갈비찜,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된장찌개용 재료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냉장고에서 꺼낸 고기를 씻고 양념을 재고 채소를 다듬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를 생각하며 따뜻했다. 아들 민수는 결혼한 지 5년째였다. 며느리 지혜와의 관계는 처음부터 그리 순탄하지는 않았다. 지혜는 독립적이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여성이었다. 시댁의 간섭을 좋아하지 않았고 자신의 살림은 자신이 꾸려가고 싶어 했다. 순자 씨도 그걸 모르는 바 아니었다. 그래서 최대한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다. 자주 연락하지 않고 찾아가는 것도 미리 양해를 구하며 조심스럽게 했다. 하지만 손자가 태어나고 나서 상황은 조금 달라졌다. 지혜가 육아휴직을 끝내고 직장에 복귀하면서 아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순자 씨는 기꺼이 손을 들었다. 친정 어머니가 지방에 계시고 어린이집도 아직 보내기엔 이른 나이였기에 순자 씨의 도움은 절실했다. 며느리가 출근하는 사이 순자는 당분간 아들 민수 집에서 손자를 봐주기로 했다.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순자는 천천히 등을 토닥이며 달래주었다. 괜찮아, 엄마 금방 오실 거야.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젖병을 데우며 순자는 꾸벅꾸벅 졸았다. 지난 밤에도 손자를 재우느라 잠을 설친 기억을 떠올렸다. 그래도 손자를 돌보며 까르르 웃는 소리에 그 웃음소리에 피곤함을 잊고 잠시 아이와 눈을 맞추며 함께 웃었다. 그 순간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손자에게는 항상 따뜻한 기억만 남겨주자. 하지만 그때 당시 며느리는 사소한 이유로 감사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것만으로 충분히 보람을 느꼈다. 그렇게 1년 반 동안 순자 씨는 아들 집을 오가며 손자를 돌봤다. 새벽부터 일어나 손자 집으로 가서 지혜가 출근할 준비를 하는 동안 아이를 안았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고 재우고 놀아주고 다시 재우기를 반복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쑤셔도 참았다. 손자가 웃으면 그게 보상이었다. 물론 돈을 받지는 않았다. 지혜가 한두 번 용돈을 주려 했지만 손사래를 쳤다. 내 손자인데 무슨 돈을 받느냐고 그냥 밥이나 잘 챙겨주면 된다고 말했다. 사실 그 말은 진심이었다. 손자를 돌보는 일이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쁨이 더 컸다. 퇴근한 며느리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 순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다가왔다. 오늘 하루 어땠어? 밥은 먹었어? 뭐 먹었어? 옷은 왜 그렇게 입고 왔어? 단정하게 입었으면 좋겠는데. 며느리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짧게 그냥 일 끝나고 왔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다. 점심 뭐 먹었는지 말해봐.
혹시 상사랑 다툰 일은 없었지?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주방으로 향했지만 순자는 뒤따라가며 저녁 메뉴까지 간섭했다. 오늘 뭐 먹을래? 내가 다 준비해 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피곤하면 그냥 앉아서 쉬는 게 낫지 않아? 요즘 회사 일이 많다고 하던데. 스트레스는 괜찮아? 며느리가 겨우 조금 쉬게 해주세요라고 말해도 순자는 계속 며느리의 하루를 점검하고 작은 일 하나까지 간섭하며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하루를 채웠다. 하지만 지혜는 그 시간을 그리 즐거워하지 않았던 것 같다. 순자 씨가 오면 집안일에 대한 잔소리를 들어야 했다. 빨래는 왜 이렇게 개는지, 설거지는 왜 이렇게 하는지, 아이 이유식은 이렇게 먹이는 게 맞는지. 순자 씨는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한 말들이었지만 지혜에게는 간섭으로 들렸을 것이다. 손자가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하면서 순자 씨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끝났다. 지혜는 고맙다는 인사를 했지만 그 이후로는 예전만큼 자주 연락이 오지 않았다. 순자 씨도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젊은 부부에게는 그들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했다. 그래도 가끔은 반찬을 해서 갖다 주고 싶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민수가 어릴 적부터 즐겨 먹던 멸치볶음.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져다 주면 아들이 좋아할 것 같았다. 며느리도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 하기 바쁠 텐데 반찬 몇 가지 해다 주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아침부터 부엌에 섰던 것이다. 갈비찜을 만들고 멸치볶음을 하고 시금치나물을 무치고 된장찌개 재료를 준비했다. 통통한 용기에 정성스럽게 담아 큰 가방에 넣고 아들 집으로 향했다. 전화로 미리 알렸더니 지혜가 받았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좀 차가웠지만 순자 씨는 신경 쓰지 않았다. 며느리도 직장에서 피곤할 거라 생각했다. 아파트 경비실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전화가 왔다. 지혜였다. 어머님, 지금 오시는 거예요? 응, 막 도착했어. 엘리베이터 타려는데. 어머님, 죄송한데요. 아기가 지금 막 잠들었거든요. 깨우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민수 오빠가 퇴근하는 게 10분 후쯤인데 그때까지 경비실에서 잠깐만 기다려 주실 수 있으세요? 순자 씨는 순간 당황했다. 경비실에서 기다리라고. 아들 집 현관문 앞에서도 아니고. 아니, 나 조용히 들어가면 되잖아. 애 안 깨우게 살살 들어갈게. 아니에요, 현관문 소리가 크거든요. 그리고 어머님 오시면 아기가 낌새를 채요. 그럼 또 깨고. 제발 10분만 기다려주세요. 지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부탁이라기보다는 명령에 가까웠다. 순자 씨는 할 말을 잃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경비실로 향했다. 경비원이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다. 어디 가세요? 아니, 아들 집에 가려고 하는데 잠깐 여기서 기다려야 해서요. 아, 그러세요. 경비실 의자에 앉아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았다. 10분이라고 했지만 그 시간이 참으로 길게 느껴졌다. 사람들이 드나들고 택배기사가 오고 경비원이 전화를 받는 동안 순자 씨는 그저 앉아 있었다. 마치 남의 집에 온 손님처럼. 아들 집인데 왜 경비실에서 기다려야 하지? 손자를 1년 반이나 돌봐준 할머니인데 10분도 못 기다려주고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게 말이 되나? 순자 씨의 마음속에 서운함이 차올랐다. 15분쯤 지났을까 민수가 차를 몰고 들어왔다.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민수를 보고 순자 씨는 일어나 가방을 들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들을 기다렸다. 엄마, 여기서 뭐 해? 민수는 어머니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반찬 좀 해왔어. 지혜가 애 잠들었다고 경비실에서 기다리래. 아, 그래? 미안해, 엄마. 요즘 애가 잠 패턴이 좀 불규칙해서. 민수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게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순자 씨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집에 들어가니 조용했다.
지혜는 보이지 않았다. 아마 안방에 있는 것 같았다. 순자 씨는 부엌에 가방을 내려놓고 반찬 용기를 꺼내 냉장고에 넣기 시작했다. 엄마, 물 한 잔 드릴까? 아니야, 괜찮아. 냉장고에 반찬을 정리하는 동안 민수는 거실에서 넥타이를 풀고 있었다. 순자 씨는 슬쩍 시계를 봤다. 저녁 시간이었다. 반찬도 가져왔으니 같이 저녁이나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수야, 저녁 같이 먹고 갈까? 아, 나 오늘 출장 가야 돼. 그냥 가세요, 엄마. 출장? 갑자기? 응, 급하게 잡혔어. 1박 2일로. 순자 씨는 실망스러웠다. 반찬을 가져온 김에 저녁이라도 같이 먹고 싶었는데 아들은 출장을 간다고 했다. 그럼 며느리라도 나와서 인사라도 하면 좋으련만 안방에서 나올 기미가 없었다. 지혜는 애 재우고 있어. 엄마 미안한데 나 진짜 급해서. 다음에 천천히 밥 먹자. 민수는 서둘러 짐을 챙기고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컸다. 순자 씨는 혼자 거실에 서 있었다. 안방에서는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한참을 서 있다가 순자 씨는 안방 쪽으로 다가갔다. 문을 두드렸다. 지혜야, 나야. 대답이 없었다. 다시 두드렸다. 지혜야. 네, 어머님.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문을 열 기미는 없었다. 나갈게. 반찬 냉장고에 넣어뒀어. 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그게 전부였다. 문도 열지 않고 나오지도 않고 그저 문 너머로 인사만 했다. 순자 씨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집을 나왔다. 현관문을 닫으면서 가슴이 먹먹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순자 씨는 많은 생각을 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너무 자주 찾아가나? 반찬을 해주는 게 간섭일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었다. 그저 아들 가족을 위해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준 것뿐이었다. 경비실에서 기다린 그 15분이 자꾸 떠올랐다. 손자를 1년 반이나 돌봐준 할머니를, 반찬을 만들어 온 시어머니를 경비실에서 기다리게 하는 며느리. 그게 과연 맞는 일일까?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저녁을 차려놓고도 입맛이 없었다.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아. 경비실에서 기다리라니 그게 말이 돼? 남편도 화가 난 듯 말했다. 아니, 애 잠들었다고 해도 그렇지. 현관 앞에서라도 기다리게 하지. 경비실은 좀 심한 거 아냐? 그러게 말이야. 나도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생각할수록 기분이 안 좋아. 그리고 지혜도 그렇지. 어머님 오셨는데 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그게 예의야? 남편의 말에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다. 예의가 없었던 것이다. 아무리 아이가 잠들었다고 해도 시어머니가 반찬을 들고 찾아왔는데 나와서 인사도 안 하는 게 말이 되나?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혜의 차가운 목소리가 경비실에서 기다린 그 시간이 문도 열지 않고 인사만 한 며느리의 태도가 자꾸 떠올랐다. 며칠 후 순자 씨는 결심을 했다. 매달 아들 집 대출금을 조금씩 갚아주던 것을 끊기로 한 것이다. 민수가 집을 살 때 순자 씨 부부가 많은 도움을 줬다. 목돈을 보태주고 그 이후로도 매달 30만 원씩 대출금을 갚아주고 있었다. 아들 부부가 직장 다니며 아이까지 키우느라 힘들 텐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경비실에서 기다리게 하고 문도 열어주지 않는 며느리를 위해 왜 대출금을 갚아줘야 하나? 그 돈으로 차라리 노후를 준비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은행 자동이체를 해지했다. 아들에게 연락은 하지 않았다. 어차피 알게 될 것이다. 한 달쯤 지났을까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어머님 혹시 이번 달에 대출금 입금하시는 걸 깜빡하신 건가요? 아니, 안 했어. 네. 왜요? 앞으로 안 할 거야. 니네가 갚아.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지난번에 반찬 가지고 갔을 때 일 생각하면 아직도 기분이 안 좋아. 전화 너머로 지혜가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어머님,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아기가 정말 막 잠들어서. 애 잠든 건 알겠어. 그래도 경비실에서 기다리게 하는 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아기 재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리고 나갔을 때도 나오지도 않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것도 정말 죄송해요. 아기가 깰까봐. 지혜는 계속 사과했지만 순자 씨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지혜야, 나도 알아. 시어머니 귀찮고 간섭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그래서 최대한 조심하려고 했어. 자주 안 가고 가도 미리 연락하고. 그런데 그렇게 대하면 나도 서운하지.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다음엔 그러지 않을게요. 다음은 없어. 나 이제 안 갈 거야. 반찬도 안 해줄 거고 대출금도 안 갚아줄 거야.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화 풀어주세요. 내가 화난 게 아니야. 그냥 내 정성을 몰라주는 사람한테 더 이상 베풀고 싶지 않아. 순자 씨는 전화를 끊었다. 지혜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다. 저녁 때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무슨 일이야? 지혜가 울면서 전화했어. 내 와이프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지난번 일 말하는 거야? 지혜도 미안하다고 했잖아. 미안하다고 다야? 민수야, 나 너 키우면서 한 번도 그렇게 대한 적 없어. 내 장인어른 장모님한테도 함부로 대한 적 없고. 엄마, 그건 나도 알아. 그런데 지혜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 아기 키우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 나도 아기 키워봤어. 너 키울 때 더 힘들었어.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대한 적 없어.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대출금은 계속 도와주면 안 돼? 우리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형편이 안 좋으면 반찬이라도 고맙게 받아야지. 반찬 들고 온 사람 경비실에서 기다리게 하고 문도 안 열어주면서 무슨 도움을 바라. 엄마. 민수야, 나도 이제 나이 들었어. 언제까지 너희 뒷바라지만 할 수는 없어. 남은 집값은 니네가 갚아. 그리고 반찬도 이제 안 해줄 거야. 엄마, 제발. 지혜가 정말 미안해하고 있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태도가 중요해. 존중이 중요하고. 순자 씨는 전화를 끊었다. 아들에게까지 이렇게 말하니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선을 긋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당할 것 같았다. 며칠 후 지혜가 직접 찾아왔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순자 씨는 문을 열어줬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들어와 과일을 내려놓고 순자 씨 앞에 앉았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앉아. 어머님, 변명이 아니라 진짜 그때 제 상태가 좀 안 좋았어요. 회사 일도 힘들고 아기도 밤에 잘 안 자고. 그래서 낮잠이라도 재우려고 예민해져 있었어요. 순자 씨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경비실에서 기다리게 한 건 정말 죄송해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너무했어요. 어머님이 반찬까지 들고 오셨는데. 지혜야, 나도 내 입장 이해해. 힘든 거 알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도 시집살이 했어.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래서 너한테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자주 안 가고 간섭도 안 하려고 하고.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도 그거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는 나한테 그렇게 대하면 나도 서운하지.
지혜는 고개를 숙였다. 눈가가 붉어졌다. 어머님,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약속드릴게요. 약속은 지키려고 하는 거야. 네, 꼭 지킬게요. 순자 씨는 한숨을 쉬었다. 지혜야, 나도 너한테 완벽한 시어머니는 못 돼. 가끔 잔소리도 하고 간섭할 때도 있을 거야. 그런데 그건 미워서가 아니야. 걱정돼서 그런 거야. 네, 알아요. 그리고 반찬 해주는 것도 대출금 갚아주는 것도 다 너희를 위해서야. 고맙게 생각하진 못할 망정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순자 씨는 지혜를 바라봤다. 머리를 숙이고 사과하는 며느리를 보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일어나. 네. 일어나라고. 그렇게 계속 앉아있지 말고. 지혜가 일어났다. 대출금은 앞으로 니네가 갚아. 네, 알겠어요. 반찬은 가끔 할 수 있으면 해줄게.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도 고맙다는 인사 제대로 해.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나갈 때 경비실에서 기다리게 하지 마.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순자 씨는 부엌으로 가서 과일을 씻어내왔다. 지혜와 마주 앉아 과일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예전만큼 편한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보였다. 지혜야, 나도 알아. 시어머니 모시기 힘든 거. 그런데 가족이잖아.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지내야지. 네, 어머님. 앞으로 잘할게요. 그리고 손주도 가끔 보여줘. 내가 키운 애인데 요즘 얼굴도 잘 못 봐. 네, 자주 뵐 수 있게 할게요. 지혜가 돌아간 후 순자 씨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다. 지혜가 사과하러 왔어. 그래? 그럼 풀어줬어? 완전히는 아니야. 그래도 반성하는 것 같더라고. 대출금은? 그건 이제 안 해줄 거야. 니네가 갚으라고 했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맞아. 우리도 이제 나이 들었는데 언제까지 뒷바라지만 할 수는 없지. 그래. 그리고 애들도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해.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저물고 있었다. 오늘 하루도 참 많은 일이 있었다. 며칠 후 지혜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님,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실래요? 제가 요리 배워서 어머님 모시고 싶어요. 순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그래, 갈게. 저녁에 아들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지혜가 직접 현관까지 나와서 맞아줬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그래. 집 안으로 들어가니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지혜가 직접 만든 요리들이었다. 서툰 솜씨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어머님, 앉으세요. 제가 만든 건데 맛있을지 모르겠어요. 고마워. 민수도 퇴근해서 함께 식사를 했다. 손자도 옆에서 밥을 먹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였다. 엄마, 맛있어? 응. 지혜가 요리 실력이 늘었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지혜는 웃음을 지었다. 어머님, 제가 많이 부족해도 이렇게 함께하니 좋네요.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흐뭇함을 느꼈다. 손자는 엄마와 할머니가 함께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까르르 웃었다. 민수도 피곤한 얼굴에 미소를 띠고 오늘 정말 맛있었어요. 가족이 함께하니 더 맛있네요. 라고 말했다. 주방에 퍼지는 따뜻한 공기 속에서 시어머니는 오래 참아온 마음속 서운함마저 사라지는 듯 했다. 비록 과거에는 서로 상처도 있었지만 지금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자리를 채웠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 평범한 반찬과 작은 웃음 속에서 가족의 소중함과 화목함이 느껴졌다. 서로의 노력과 마음이 모여 어느새 집안은 사랑과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순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자. 그렇게 저녁 식사는 끝났지만 가족의 마음속 따뜻한 울림은 오래도록 남았다.